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또다시 이제 선거 조작, 부정선거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제 현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제는 아예 선거 결과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실시간을 내놓지 않고, 그냥 매일 자기가 신승했다라는 선관위 발표로 근거를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그 결과조차 발표할 수 없을 정도로 마두로가 압도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이 출구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마두로는 집권층은 이제 투표 집계 시스템 해킹당했다. 이것으로 이제 끝난 거죠. 야당 세력을 이제 반역 세력이라고 부르고 이제 부자 기득권층 파시스트라고 비난합니다. 하면서 이제 각종 공권력을 탄압해서 이제 그 동원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확인하고 있는데 주요 언론들에서는 2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제 마두로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 중 700만 명 이상이 이제 이미 국외로 이제 탈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나라 베네수엘라가 과연 시위가 과연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서방,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한 더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그리고 마두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겠다. 군대에서 어떻게 문제에 나서지 않을까. 그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이 중재할 가능성 등을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선거에서 지금 패배했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경제인 것이죠. 정말 끔찍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고, 올해는 그나마 나아져서 이제 50%.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 물가 인상이 50% 날아가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도 무사할 수가 없는데, 베네수엘라는 그나마 안정된 물가 인상률이 50%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 규모가 4분의 1로 축소가 되었고, 이제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를 러시아, 중공, 쿠바가 지원하고 있고, 특히 쿠바는 이제 그 정보기관들이 개입을 해서 이제 그 국민들을 통제하는, 국가를 통제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등이 중재를 하냐 그러고 있는데, 현재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이제 룰라입니다. 룰라는 이미 그 전에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부패 스캔들에 연루해서 깜빵을 갔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사면을 받아서 다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인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좌파 성향이고, 이들은 이제 현재 마두로 대통령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멕시코 같은 경우도 최근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이 멕시코 좌파 같은 경우에도 마두로와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주 베네수엘라 멕시코 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작가 공인하는 마두로 동조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인근의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비교적 마두로에게 비판적인 정치 세력이 집권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콜롬비아에만 지금 290여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콜롬비아도 아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원래 아닌데, 오히려 예전에는 조금 그나마 더 여건이 나았던 베네수엘라로 이제 콜롬비아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했던 그런 정도 형편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290만 명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아직까지 이제 콜롬비아가 지금 심각한 사태를 좀 지났습니다만은 공산 게릴라가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을 마두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 정부 입장에서는 마두로가 탐탁지는 않지만 난민 문제, 공산 게릴라와의 협상 문제 이런 등등으로 마두로의 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마두로를 물러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군부는 어떠냐? 군부는 당연히 전임 이제 베네수엘라의 파퓰리즘을 이끌었던 차베스가 군 출신이었고, 그걸 그대로 마두로가 승계했으니까 군의 고위 장성들은 이제 완전히 특권 계급으로 이제 부패의 일축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두로를 축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합니다. 차베즈를 언급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나라였던 베네수엘라를 차베즈가 포퓰리즘으로 해서 베네수엘라가 망가졌고 지금 엄청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까? 일전에 제가 아르헨티나를 말씀드리면서 아르헨티나가 세계 경제 4위의 경제 대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많은 중산층 서민들은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페론이란 사람을 지지가 돼서 페론의 포퓰리즘이 창궐을 했던 것이 거죠. 베네수엘라나 중남미 같은 국가의 뭐 인디언들, 원주민 인디언들은 뭐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뭐 중남미가 좋았을 때 어쩔 때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 빈곤한 상태에 있었고 그 빈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차베리 같은 사람이 나왔던 것이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 차베즈의 포퓰리즘을 지지하고 그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한 상황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마두로가 지금 뭐 경제를 망쳤으니까 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떨쳐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실질적인 선거 결과는 마두로의 완패로 지금 나왔다고 지금 투표 결과는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이게 사실로 보였을 때 얼마나 마두로가 엉망진창으로 했었는지를 증명을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이제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군대, 사법부, 언론 모두를 지금 장악을 해서 사실상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또 브라질 등도 뭐 베네수엘라보다 조금 낫다는 것이지 사실 뭐 룰라 이전이나 이후나 뭐 이러한 그러니까 이른바 조합주의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아서 나눠 먹는 낑겨서 나눠 먹는 이런 시스템 현재 중남미에 국권을 해서 뭐 베네수엘라 크게 다른 상황도 아니고요. 이런 나라들이 뭐 베네수엘라 사태를 해결하거나 중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마두로 측에서 이제 선거 개표 시스템이 해킹 당했다고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선거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직을 탈취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상황에서 뭐 서방에서 얘기하는 중재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이게 뭐 베네수엘라니까 뭐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뭐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재인 이제 5년을 겪으면서 이제 국가가 완전히 지금 뭐 절단나는 위기에 있는데 그나마 이제 거기에 대해 환멸을 느낀 많은 국민들이 결집을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이 이끌었던 총선에서 국민들이 또다시 환멸을 느껴서 지금 총선이 이 모양이 났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에서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이재명 혹은 뭐 이재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이 문제이고 사실상 지금도 뭐 대통령만 윤석열일 뿐 나머지 모든 권력은 아직도 지금 민주당 쪽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제는 국민들이 정말 참지 못해서 현 집권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를 교체하겠다고 투표로 결과를 보여줬음에도 그 투표가 결과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베네수엘라 여기까지 봉착되어 있는데요. 차베스가 집권한 지 한 20여 년 만에 그럼 과연 이제 이재명이 집권해서 김대중을 뺀다 하더라도 뭐 14, 15년에 좌파들의 집권이 이어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달라질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